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가 국제사회 논쟁의 장에 올랐습니다.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류를 고려 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우리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일본을 수출 심사 우대국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하게 되면서 한일 경제 갈등이 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김대호의 경제일기에서는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IAEA에서 이제 우리 정부 대표단이 이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이 사실 오염수 방류, 그러니까 바다에 이거를 이제 버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번 보도된 적이 있었죠. 일본 내에서도 지금은 아니겠습니다만 예전에 환경성이 뭐 어떤 발언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 이 문제를 오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이 문제가 공론화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우선 일본으로서는 가장 아픈 대목이죠. 그 대목이 지금 올림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일 간의 경제 전쟁도 치르고 있는 이런 마당인데 후쿠시마 이 원전 사고가 생긴 지가 지금 8년이 지나가죠. 8년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지금 이 방사능 오염수 양은 계속 지금 커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물을 언제 어떻게인가는 지금 해소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사실 일본은 은근슬쩍 이것을 좀 물에 해수에다가 흘려버렸으면 방류했으면 하는 게 일본의 많은 어떤 국민적 여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이걸 그냥 쌓아뒀다가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고 현재 일본의 기술로는 다른 방법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그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뭐 비용이, 뭐 시간이 뭐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우선 비용도 있고 우선 거기에 대해서 왜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뭔지부터 우리 조금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부로부터 8년 전에 후쿠시마에서 그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몰려오면서 그 일대 토호쿠 지방에 몰려있던 원전에 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원전 시설이 완전 그 기능이 마비가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 연료봉, 핵 연료봉이 마비가 되는데 이 핵 연료봉은 한 번 생기면 영원히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만히 두면 온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미 폐기된 것이지만은 그 온도 상승으로 인한 사고, 이 핵 방사능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계속 찬물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핵 연료봉을 식히기 위해서 일본이 계속 물을 넣었던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또 하나 요인은 이 핵발전소 지하에 안반이 무너지고 방지하는 시멘트가 무너지면서 물이 계속 새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지금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117만 톤에 이르렀거든요. 이 물의 양이 여의도의 우리 63빌딩의 전체 크기보다도 더 큰 지금 물탱크가 그 안에 핵 오염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칫해서 폭풍이 온다든지 자칫 관리 잘못하면 방사능 오염된 게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언젠가는 없애야 된단 말이죠. 더 커지기 전에. 그래서 땅 밑에다가 그냥 흘려버리는 방법도 있고 수증기로 증발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시멘트로 묶어가지고 땅에 심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 어떤 경우에도 지금 안전하지가 않고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바다에 방류해버리자라는 데 그런 쪽으로 여론이 많이 몰려가고 있었고 최근에 환경상이 우리로 치면 환경부 장관이죠. 환경부 장관이 이제 발언을 실수했는지 아니면 속내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물에 방류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발언을 한번 했죠. 그 대목이 그린피스 환경운동이라든지 전 세계를 이제 요동치게 일본이 아무 대책도 없이 물에 빠뜨리면 전 세계가 다 같이 우리 방사능에 오염이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 대목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지금 전 세계에서 국제사회, 국제기구라든지 국제단체에서 한 번도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영향력이 무서운 데다가 또 일본하고 척을 질 필요가 없으니까 이 대목을 바로 오늘 한국이 정면으로 국제사회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 또 그것도 다른 단체가 아닌
IAEA라는 예. 국제연합 산하기구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핵 관련 단체죠. 예. 저쪽에서 어떤 결론이 일본의 불리한 결론이 나오면 예. 일본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생션, 제재가 강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 문제를 한국이 제기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지금 일본은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죠. 예. 앞서 이제 언급을 해주신 환경상이 현재 환경상은 아니고 지난 10일 당시에 하라다 전 환경상이 했던 발언인 건데 어쨌든 환경상이라는 인물이 그런 언급을 했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좀 물음표가 떠오르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정말 별다른 선택지가 방류 이외에는 없는 것이냐 이런 질문도 떠오르거든요. 현재 과학자들 분석으로는 현 단계 일본 기술로서는 예. 방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라는 예. 데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어요. 예. 그렇다면 좀 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네. 좀 더 연구를 많이 하고 방류가 아닌 예. 예를 들면 전기분해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택해야 되는데 예. 일본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 예. 또 피로도가 너무 심하다. 예. 그리고 후쿠시마 인근에 그 물탱크가 수천 개가 지금 쌓여 있단 말입니다. 예. 그거를 바라볼 때마다 일본 국민들은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이거 빨리 해소해버리자.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개각되기 전 바로 예. 환경상이 실언을 했는지 예. 아니면 의도적인 실언을 해서 여론을 한번 또 본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예. 일본의 이 정계 분위기는 은근슬쩍 좀 방류하자. 예. 그리고 일본에서는 상당수 지금 오염수라고 용어 자체로 오염수라고 쓰질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일본에서는 저것을 처리수라고 그럽니다. 처리수. 예, 핵 연료를 처리하고 난 물이다. 아. 그래서 프로세스된 물이다. 약간 거죠. 그 뭐랄까 영어로 표현하면 오염되거나 전염될 만한 어떤 나쁜 뜻의 용어가 아니라 예.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물. 어떤 공정을 지나온 물이다. 또 처리수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듣기에 따라서는 방사능이 다 없어진 예. 방사능이 처리된 어떤 물로도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일본은 오염수라는 말을 하는 그 조차를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한국은 이걸 오염수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 대목도 기분이 나쁜데 예. 오늘 드디어 국제 무대에서 IAEA에서 저 문제를 정조준했다는 데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분개하고 있죠. 예, 뭐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뭐 국제적으로도 봐도 이게 일본 스스로가 다시 한번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는데 전 이 얘기 들으면서 참 어이가 없습니다. 환경상이라는 사람도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데 환경상이 뭐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니까 예. 과연 환경 담당을 하고 있는 일국의 장관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가? 그건 역시 어이가 없고요. 아무튼 좋습니다. 그럼 오염수 방출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실제로? 만약에 일본이 작심한다 그러면 예. 다른 나라가 어떻게 일본 국토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공권력을 동원해서 할 수가 없죠. 침범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다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만 국제사회의 연대를 통해서 일본이 하지 못하도록 촉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국제 여론전. 예, 또 네. 하나 이제 오늘 문미옥 차관이 IAEA에서 촉구했던 것처럼 IAEA는 방사능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예. 국제사회의 어떤 결의를 할 수 있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거기에 문미옥 차관이 요구했던 것은 일본이 곧 방류를 하려고 그러니까 예.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의 결의문을 채택해 주시고 예. 또 나아가서는 기준을 만들어서 예. 오염수 방류할 때 일정 부분 이상은 안 된다라는 기준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예. 요청을 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어떤 움직임에 나섰으니까요. 향후 이제 국제 공조를 구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봐야 할 텐데요.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이제 일본을 우리나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시행 조치가 될 전망인데 일단은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예, 일단 이제 일본에서 일본 기업들이 한국으로부터 사가는 예. 전략 물자들, 이를테면 반도체라든지 뭐 각종 민감한 제품,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첨단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첨단 제품들을 그동안에는 일본 제품들은 우리나라의 백색 국가였기 때문에 예. 특별한 심사 없이 한 번 포괄 승인만 받아놓으면 계속 사갈 수가 있었는데 예. 만약에 저걸 한국이 이제 내일 또는 모레 시행을 한다면 예. 관보에 올리기만 하면 될 정도로 모든 절차는 끝났거든요. 예. 그 관보에 올림과 동시에 시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본 기업들은 그것을 일일이 우리나라 산업부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일본 기업들은 굉장히 이제 불편해질 수가 있겠죠. 예.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백색 국가 제외가 돼서 받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대상 예. 품목은 달라지겠지만,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일본 기업만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 그게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제때 팔지 못하게 되니까 예. 같이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고요. 일각에선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에게 수출 규제 조치를 해서 우리가 WTO에 제소를 했는데 우리가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게 되면 이게 좀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서요. 논리적으로 보면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어떤 무역 정책이라는 게 WTO 제소 기준이 예. 어떤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맞받아서 보복 조치를 하면 그 또한 WTO 규정에 위반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WTO 우리가 제소해서 100%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부당한 무역 조처를 WTO에 제소하면서 예. 우리는 상대국에 대해서 똑같은 행동을 취하지 않아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예. 예.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WTO 제소하는 우리 쪽에 고민이 있죠. WTO 제소에서 완벽하게 이길 때는 예. 이기려면 제소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문제는 WTO 제소가 시간이 상당히 4년, 5년씩 걸리는 것인데다가 예. 예. 그다음에 일본이 조처를 했을 때 우리가 조처를 하지 않고 있으면 어떤 이 게임의 원리에서 우리가 치고 들어갈 수 있다. 일본이 갑이라고 치고 나왔을 때 우리도 갑을 쳐야 된다. 예. 이런 대목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이번에 우리 한국이 WTO 제소한 것은 정식으로 일본의 백색 국가 리스트 제외한 것을 제소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 제외하기 이전에 예. 반도체 3가지 부품, 품목. 그렇죠. 에칭가스, 포토리지스트 등 3가지 대목에 대해서 예. 포괄 규제를 해제해버린 그리고 다시 개별 품목으로 간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대목만을 WTO에서 우리가 제소를 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조처와 한국이 백색 국가에서 리스트 제외한 것은 조금 다를 수가 있고 또 한국의 산업부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일본의 이 엉터리 일본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우리의 행정 절차상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예. 이것은 보복이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국 산업부 입장에서는 WTO 규제에 별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예. 일본은 지금 그 대목을 걸어서 일본이 역제소하거나 아니면 WTO 우리의 제소 심판에서 예. 일본이 한국의 아픈 데를 찌르면서 역공격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상황, 한일 갈등이라는 게 뭐 여전한 상황이고, 뭐 우리는 뭐 언제든 일본이 대화를 원하면 대화하자 하고 여러 차례 얘기하고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일본은 아무 반응도 없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돌파구가 없을까요? 예. 참 한숨부터 쉬시면 어떡합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가져와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예. 이것이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로 출발한 게 아닌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만 놓고 보면 예. 일본도 손해일 수 있고 한국도 손해일 수 있는 윈윈 게임이 아니라 루스 게임이라는 것을 양쪽이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러나 일본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예. 징용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 결국은 한일 간에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타협이 돼야 된다. 예. 그렇게 그런 말씀 이상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